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제 수업을 안 들으시고 참석하실 분들은 제가 PPT 사용 안 하거든요. 네, 그거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우리가 오늘 온 목적 딱 5분만. 그렇죠? 우리 작년 유예생들이 늘어난 거 아시죠? 엄청 늘어났어요. 전년 대비. 통계치 보니까 시험 접수 인원만 봐도 유예생이 많이 늘어났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많이 늘어났어요. 그럼 이게 합격권이 있으면 작년 여기 근처에서 모여있던 유예생분들이 이제 넘어왔겠죠? 그리고 제 강의 들으시는 분들 정말 많은 분들이 사무관리론 하나 때문에 떨어져서 오신 분들, 저는 초시분들보다 그런 분들이 훨씬 많거든요. 수험 상담해 보면 사무관리론 때문에 떨어졌어요 하고 제 강의를 듣는 분이 많아요. 근데 이분들이 다른 과목은 점수가 다 좋아. 다른 과목은 점수가 좋아요. 그럼 그분들은 뭐죠? 여기 합격권 이제 여기까지 온 거지. 그쵸? 제시 이상 유예생분들은 이 합격권까지 여기까지 왔어요. 근데 이게 초시, 그쵸? 동차, 여기다가 동차됐지만 거의 생동차도 계시죠? 그쵸? 6월 달에 진입하신 분들, 그리고 직장병행, 직병, 육아병행, 그쵸? 초시 동차, 직병, 육병의 생동차, 동차, 초시. 이분들은 전공법으로 이분들 못 이겨요. 예. 뭐 된다고는 하지. 있죠. 있어요. 동차 합격이 있어. 근데 문제는 일단 이분들을 전공법으로 이길 수가 없어요. 예. 그건 우린 인정을 해야 돼요. 현실적으로. 내가 다 최선을 다해 하시면 됩니다. 이런 말 못해. 왜? 저도 직장 병행이기 때문에 저도 3년 동안 계속 시험을 못 보고 있어요. 제가 그래서 그걸 알아. 직장 병행이 그만큼 어렵다는 걸요. 그럼 우리 어떻게 가야 돼요? 우리 야매로 가야 돼. 우리 야매로 가야 돼. 어쩔 수 없어. 이거는 나쁜 게 아니에요. 처음부터 나는 요것만 하고 갈 거야. 그러면 이거는 요행이고, 주어진 시간에 이것만이라도 제대로 하겠다 하고 가는 건 요행이 아니죠. 안 그래요? 그건 실전에 대비하는 올바른 자세죠. 그쵸?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일단 기출 기반된 거, 그리고 오늘 할 거, 그리고 가장 초보적인 내용들 있죠. 민원이란 무엇인가, 앞에 나오는 거 있잖아요. 민원의 종류 이런 건 기본적으로 잡고 가셔야 되잖아. 그러면 잡을 수 있는 걸 얘가 30개에서 40개를 일단 잡아. 일단요. 그 다음에 출제 가능성이 떨어졌던 것들 있죠. 13년 동안 한 번씩 나왔던 것들. 그런 건 어떻게 하냐면 지금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계속 보기만 하다가 시험이 당일날 이 구간 아니면 당일날 아침에 몰아서 눈에 바르고 들어가셔야 됩니다. 똑같은 시간에 내가 할 수 있는 것과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구별해서 내가 뭘 확실하게 할 수 있는지를 잡아야 되는데 이것저것 다 손대다가는요 애매해져요. 그렇죠? 그래서 8월 달까지는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거를 정리를 해 두셔야 돼요. 딱 주제별 목차를 딱 보고 내가 할 수 있는 주제가 어떤 건지 알고 있어야 돼. 그거 모른 채로 들어가면 안 됩니다. 그럼 누가 보면 저 사람은 저기 나와서 야매를 가리키고 끝까지 최선. 직장 병행분들은요 현실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걸 요행이라고 말하면 안 돼. 근데 오늘 파이널 최준문이 강의하는 30개만 하고 가야지, 여기서 안 나오면 내년에 욕해야지, 이런 거, 이게 요행이지. 이게 요행이죠. 자, 수업을 이제 진행하겠습니다. 토픽 30. 저 순서 없어요. 저는 후딱 암기할 거 먼저 하는 스타일입니다. 먼저. 정책 실명제죠. 정책 실명제. 주제 30 맨 끝에 있습니다. 맨 끝에 있어요. 자, 정책, 그리고 제 요약서 가지신 분들은 요약서로 하셔도 됩니다. 자, 정책 실명제에서 일단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야 돼. 정책 실명제 일단 2번 나왔어. 기출에서 2번 나왔다. 그럼 이게 알고 들어가야 돼. 그냥 하면 안 됩니다. 그럼 우리 타교재 가지신 분들은 동시에 보지 마시고요. 제 교재 가진 분만 동시에 보세요. 정책 실명제 하면 우리는 이제 쓸 것만 딱 생각해야 돼요. 쓸 것만. 그럼 첫 번째 뭘 해야 되냐? 왜 하지?
책임 투명 키워드 체크를 하셔야 돼요 항상. 그리고 여기서 플러스 뭐가 나와야 돼? 관련 있는 사람들. 관련 있다? 뭐에? 정책의 결정과 집행. 책임성, 투명성을 위해서 정책 결정과 집행 과정에 관련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뭐야? 서울에 있는 얘기 들었죠? 관악구죠? 관악구 여기를 다 뜯어 고칠 거야. 주택, 재개발, 사업할 거 엄청 중요한 사업이죠? 정책 사업이라는 게. 그러면 관악구 삐리리 주택, 재개발, 사업이라는 어마무시한 국민에게 영향을 미치겠죠? 이 사업, 정책을 결정하고 집행하는데 누구? 서울시장 나와야지. 그쵸? 그리고 도시관리국장 나와. 과장, 보고서 만든 놈 누구? 보고서 만든 놈, 결정 과정에서 있는 놈, 말한 사람, 결정권자 전부 다 이 사람들 어떻게 한다? 이름 닦아. 오세훈 시장, 국장 아무개, 과장 누구, 보고서 만든 놈 최준문. 이거예요. 정책 실명제라는 건. 단순히. 주택 재개발 산업 중요하잖아. 그래서 그 결정과 집행에 있었던 관련 있는 사람들의 실명 다 깐다. 실명을 다 깐다. 그리고 걔네들이 말하는 거 다 기록 관리한다. 이렇게만 개념을 딱 잡으면 되는 거지 일단. 자, 이제 굵은 글씨만 딱 보시고 외우신 분들은 그냥 바로 하세요. 자, 우리는 이거 어떻게 순서를 구별하지 마세요. 똑같이 쓴다는 게 아니야. 똑같이 못 씁니다. 그럼 정책 실명제를 우리가 처음에 딱 목차를 잡을 때 그냥 이대로 쓰면 돼. 공정하고 투명하고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서 하는 거야. 그리고 누구? 정책을 결정하고 집행하는 과정에 있는 사람들, 관련자들을 어떻게 한다? 그 사람들의 이름을 다 깐다. 이름을 다 깐다. 그리고 걔네들이 말하는 것조차 다 기록 관리한다. 왜? 앞에 나왔죠? 투명하고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서. 자, 조문 보시면 정책 실명제란 뭐다? 정책 결정 집행 과정에서 있는 그 관련들의 실명과 말하는 것, 의견을 다 기록 관리하면서 뭘 궁극적으로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제도. 이렇게 잡으세요. 아셨죠? 자, 정책의 실명 관리. 그러니까 어떻게 실명 관리할 거냐지. 어떻게 실명 관리할 거냐죠. 그럼 실명 관리를 어떻게 하냐 그러면 일단 문서 또는 사람들 모이는 데라고 생각하세요. 사람들 모이는 게 뭐죠? 회의, 공청회, 그쵸? 설명회가 되겠죠. 다. 이런 종류, 사람들 모이는데, 그럼 문서에서도 마찬가지지. 문서에서 기록할 게 뭐라고 했죠? 아까 했죠? 소속, 지급, 직위, 직급, 성명. 그쵸? 그게 뭐야? 관등성명. 남자분들 관등성명 생각하세요. 몇 사단, 몇 중대, 몇 소대 소속, 누구. 똑같이 문서에서도 그게 정책 실명이 다 드러나야 되고, 회의, 사람들 모이면 뭐하죠? 말하죠. 말한 내용이 어떻게 된다? 기록이 되고 관리가 된다고요. 이게 개념이야. 이거 갖고 쭉 내렸으면 돼. 보세요. 그럼 아까 우리가 정책 실명제는 어떤 과정에 있다 그랬죠? 정책을 결정하고 집행하는 과정이 있겠죠? 그렇죠? 거기서 만들어지는 문서 거기서 말하는 내용들, 의견, 기록 관리, 그리고 토의 내용, 회의 내용 다 기록 관리해야 되고, 그리고 문서 만든 사람, 회의 참석한 사람들 어떤 거? 관등성명 돼야지. 소속이 뭐고, 직급이 뭐고, 직위가 뭐며, 내 이름은 뭡니다. 이렇게 접근해요. 정책 실명제를 왜 1번으로 하냐면요. 내용이 조문으로 지금 전부 다 구성되어 있잖아요. 근데 내용이 다 뭡니까? 상식적이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줄줄줄 조문을 외우는 게 아니라 지금 잡은 개념 갖고 확인하면서 쓰면 되는 거. 그게 중요해요. 자, 정책의 실명 관리. 뭘 기록 관리한다? 뭐 한다 그랬죠? 정책의 결정 집행 과정에 있는 관련자의 관등성명, 소속이 뭐고, 직급이 뭐며, 성명이 뭐고, 걔가 말한 거. 이렇게 기억을 하시고, 또 주요 정책 결정이나 집행 과정에서 뭐 한다? 썼던 문서들.
그리고 사람들 모이는데 뭐 회의, 공청회 등의 관련 내용 또는 이런 거 똑같이 안 써도 돼. 뭐 하면 되죠? 그냥 토의 내용, 발언 내용 이렇게 잡으면 돼. 똑같이 할 생각은 하면 안 돼요. 절대요. 그럼 다시 그럼 이제 회의에 왔어. 회의. 그러니까 사람들 모이는데 여기서 뭔가 모였으면 말을 하겠죠? 말을 한다는 얘기는 기록을 해야겠죠? 기록을 해야 되는데 더 구체적으로 뭘 여기서 기록하느냐? 그러면 상식적으로 접근하세요. 참석자, 참여자. 누가 참여했는지, 누가 참석했는지 기록해야죠. 그리고요. 일시를 기록해야겠죠. 언제 왔는지. 그렇죠? 그리고요. 아까 뭐라 했죠? 말한 거. 발언 내용. 그렇죠? 그다음에 표. 여기서 표결을 진행했다면 그렇죠? 표결 결과. 그렇죠? 그리고는 여기서 뭔가 사람이 모였으면 결정한 내용, 결정 사항 등이 있겠죠? 그렇죠? 사람들 모이는 데서 그 사람들이 말을 할 거야. 말을 한다는 건 누군가가 있겠지? 그럼 걔네들이 누구야? 걔네들이 뭐 했어? 언제 왔어? 무슨 내용 했어? 표결은 어떻게 했고 그래서 최종 결정은 뭐가 됐지라는 거를 기록을 해줘야 돼요. 어디서? 사람들 모이는 데서. 그래서 이걸 외울 때 참시 참석자, 참시 발표 결정으로 외우시고 안 외우시는 분 똑같은 쓰레기 같은 거 안 해. 그러면 그냥 상식적으로 사람들이 모이니까 당연히 참석자 들어가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일시 언제 왔는지 언제 참석했는지 그리고 발언 내용은 뭐고 표결 결과는 뭐죠? 그리고 결정된 내용이 사항이 뭔지를 당연히 기록을 해야겠죠. 그리고 또 이런 게 있어. 내가 정책의 실명제라는 거는 공무원들이 다루는 일 중에서 언론이 가장 궁금해하겠죠? 언론이 가장 궁금해한단 말이야. 그럼 언론이야. 언론 나와. 언론한테 자료를 배부하거나 배포 자료를 만들어 줘야겠죠. 기자들한테. 그럼 뭐 해야 돼? 주는 사람, 담당자, 똑같이 관등설명, 이름, 소속, 직급 같은 것 등을 적어서 줘야겠죠. 되게 상식적입니다. 이 정책실명제. 근데 내용은 되게 중요해요. 그리고 조문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되게 중요합니다. 자, 보시죠. 자, 두 번째 꼭지 행정기관장은 뭐합니까? 회의, 공청회, 세미나. 사람들 모이는 데서 뭐 했다? 뭐 해야지? 참시 발표 결정한다 했죠. 참석자 누구? 그리고 일시 그리고 발언 내용, 결정사항, 표결 내용 등을 어떻게 합니까? 기록하여야 됩니다. 뭐 처리과의 직원으로 이런 거 안 해도 됩니다. 아셨죠? 그냥 기록합니다. 그냥 언론에 보도자료 제공한다. 어떻게 한다 그랬죠? 담당자 연락처 적어서 준다. 그러면 여기까지만 있어도 분량이 나오죠. 이 분량을 공부할 때 다시 내가 어떻게 하냐? 똑같이 던져보는 거야. 첫 번째, 이게 여러분의 머릿속이에요. 연습장이야. 그럼 이렇게 하는 거야. 집에서 연습할 때 조문을 막 뒤일 때 보는 게 아니라 그게 뭐지? 투명하고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서 뭘 한다고? 실명 관리해야 돼. 누구의? 정책을 결정하고 집행에 관련 있는 자들. 이런 식으로 맞추는 거야. 내가 쭈루루 읽는 게 아니라 그래. 그럼 그게 궁극적으로 아까 말한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서 그럼 뭘 기록한다는 거지? 이름. 그 이름이 성명 그리고 걔네들이 말한 거 의견들 토의 내용 어디서 문서 만들 때 아니면 사람들 모이는데 언제 회의나 세미나 공청회 등에서 그럼 구체적으로 뭘 적어 넣어줘야 돼? 그 사람들의 참석자가 누군지 일시가 언제인지 표결 내용이 뭔지 발언 내용은 뭐고 결정된 사항이 뭔지를 적어서 그리고 언론에 배부할 때 어떻게? 당연히 그 담당자의 실명과 소속 직급 등을 적어서 줘야지. 이렇게 내가 말로 하면 끝난 거야. 그러고 조문을 보는 거예요. 조문 하나하나 보는 게 아니라. 자, 여기서 이제 네 번째 꼭지로 가죠. 써야 될 게 우선입니다. 그렇죠? 그럼 정책 실명제를 관리하는데 일단 정책 실명제를
어, 제도가 운영되는 궁극적인 목적은 투명성과 책임성이잖아요. 근데 겁나게 중요한 애들이 있지. 이거는 모든 국민이 다 알아야 돼. 그만큼 뭐죠? 사이즈가 나오는 정책이죠. 예? 그게 뭐죠? 중점 관리 대상이죠. 예. 얘네들은 이렇게 생각해야죠. 사이즈가 나오는 애들. 사이즈가 좀 굵직한 애들이기 때문에 실명을 관리하더라도 중점적으로 관리한다. 얘네들이죠. 그럼 뭐가 나올까? 우리 상식적으로. 그냥 외우세요. 지금 내가 이걸 그냥 설명할 필요가 없어. 하면서 해요. 하면서 하나씩 맞춰보죠. 이제 주현이가 있어. 주현이. 예. 주현이가 큰 돈을 써요. 큰 돈. 그죠? 뭐 하려고? 예. 연구를 신청하기 위해서. 일단 이렇게 4개 잡죠? 야, 주현이가 큰 돈을 씁니다. 큰 돈을 들여서 연구를 신청해요. 누가? 주현이가. 그러면 그 중점 관리 대상이면 뭐가 되겠다? 당연하지. 뭐죠? 주요 현안이겠죠. 예, 주요 국정 현안에 대해서는 당연히 국가 정책 사업 중에 가장 굵직한 주요 현안인데 정책 실명을 하더라도 중점적으로 관리를 해야겠죠. 주현이가 큰 돈을 들였다. 예, 뭐죠? 대규모 예산. 대규모 예산. 큰 돈. 큰 돈을 들여서 연구를 신청해요. 예, 연구를 신청하는데 연구 용역을 주죠. 용역. 예? 연구 용역을 주는데 연구 용역이야 그냥 줄 수 있어. 근데 중점 관리잖아. 중요하겠지. 사이즈 나오죠. 뭐 일정 규모 이상이겠죠. 일정 규모 이상 연구 용역. 일반적인 연구 용역은 싸게 먹히니까 안 한다고. 중점 관리는 사이즈가 크니까 일정 규모. 신청은 뭐죠? 네, 국민이 신청한 거야. 국민이 신청한 사업. 중요하죠? 그리고 상식적으로 뭐지? 법령이나 자치, 입법 같은 거를 개정하고 폐지하는 거. 중요하겠죠. 법령 폐지, 개정 폐지 중요하잖아요. 이런 거 5개 중에 4개만 일단 잡아요. 그렇게 생각을 해. 자, 국민이 신청한 사람은 뭐죠? 장관, 행정안전부 장관 정한 방식에 의해서 국민이 신청한 사업입니다. 정책 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은 뭐다? 누가 선정하다? 당연히 행정기관 장이겠죠. 주요 국정 현안,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 그렇겠죠. 일정 규모 이상의 연구 용역이고, 그리고 행정안전부 장관 절차에 따라 국민이 신청한 사업. 나머지는 그 밖에 안 하고, 그 다음에 법령 자치법규 재정 개정 폐지는 워낙 중요하니까 상식적으로 하나 꼽아 두시고요. 그렇죠? 주연이가 큰 돈을 들여서 연구를 신청했대요. 네, 그렇게 외워두세요. 그럼 당연히 이 정책 실명제는 뭐가 핵심이죠? 공개죠. 공개. 그럼 이 중점 사업을 선정해서 진행해서 그 뭡니까? 추진 실적 어떻게 하죠? 공개해야 된다. 추진 실적을 공개해야 된다. 평가는 그냥 그렇다 보고 보세요. 예. 자, 그리고 3번째 꼭지 보시죠. 일단 얘는 얘까지는 안 써도 돼요. 일단은 분량만 봤을 때 얘를 써주면 뭐 더할 나위 없는데, 만약에 정책 실명 책임관을 따로 물어보지는 않아요. 근데 혹시라도 이 얄궂은 분이 이거를 얘만 빼서 물어보면 어떡하지? 걱정돼서 하는 거야. 그러니까 정책 실명제 책임관 지정은 그냥 상식적으로 뭐냐? 왜 책임관을 지정할까요? 정책 실명제를 제대로 운영하기 위한 거잖아요. 그걸 어떻게 표현하지? 조문사?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이렇게만 알면 돼 그냥.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정책 책임관을 실명 책임관을 지정해야 된다. 이러면 되는 거지. 그렇죠? 그래서 이걸 제가 지금 굵은 씨만 보라는 이유가 그겁니다. 시험장에서 똑같이 못 맞춰요. 뭐 정책 실명과 책임관 지정 왜 한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지정하여야 됩니다. 여기서 뭐지? 기획 업무를 총괄하는 직위에 있는 공무원을 안 해도 된다고 시험장에서. 제발 이런 거를 가르치지도 말아야 돼. 솔직히 얘기해서. 자, 책임관은 뭐 하시는 분이죠? 이분 뭐 하실까? 예, 보시면 딱 보죠. 대상 선정? 그렇지. 정책 실명제 대상 사업을 선정해서 당연히 추진 실적 공개하겠죠.
그리고 정책 실명제 운영을 위한 필요한 업무를 하겠죠. 그리고 대부분 지정 책임관들이 하는 일이 뭡니까?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는 겁니다. 활성화 계획, 뭐에? 정책 실명제. 아, 그러니까 이분들이 하는 건 그거네. 그쵸? 그쵸? 네. 대출을 활성화하는 거예요. 대출을 활성화하는 거예요. 뭐? 정책 실명제의 뭡니까? 대상 사업을 선정하고, 그렇죠? 추진 실적을 공개하고, 활성화는 뭐죠? 정책 실명제 활성화지 뭘? 안 그래요? 정책 실명제 활성화, 그렇죠? 정책 실명제의 대상이 되는 사업을 선정하고 추진 실적 공개하고 활성화한다. 뭐 정책 실명제 활성화. 그래서 뭐 한다? 계획 수립 시행. 계획 수립 시행까지. 됐죠? 그럼 여러분들 복습을 할 때 일단 어떻게 한다? 머릿속으로 떠올려서 안 떠올리면 일단 뭐냐? 검은 글씨만 보고 찍고 먼저 가는 거예요. 일단 핵심은 다 들어왔잖아. 그렇게 복습을 하시면 됩니다. 그럼 한번 해볼까요? 한번 해보겠죠? 최대한 정책 실명제 뭐 들어가야 돼? 첫 번째 목차에서는 투명하고 책임성 높이기 위해서 누구의 관련자, 어디의 관련자, 정책 결정과 집행 과정에 있는 관련자들의 뭐를 실명 그리고 의견 등을 기록 관리하기 하는 거야. 투명성, 책임성 먼저 나와도 돼요. 뒤에 있어도 되고. 자, 그 다음에 의견 관리 기록 어떻게 한다? 일단 정책 결정에서 집행 과정에 있는 사람들의 소속, 직급, 직위, 성명 등을 어디서 문서 또는 회의, 세미나, 공청회, 설명회 등에서 그리고 그 사람들이 말한 내용 조문 똑같이 안 써도 돼요. 지금 말하는 게 들어가면 득점됩니다. 진짜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구체적으로 해야 돼? 회의, 사람들 모이는 데서 공청회, 세미나 등에 참석했는데 그 참석자 그리고 일시 그렇죠? 그 다음에 표결 내용, 발언 내용, 결정 사항까지 정확하게 집어주고 기록 관리해주고 언론에 배포할 때 똑같이 소속 직급 성명 등 연락처 보내주고 적어주고 그리고 또 하나 대상 선정 중점관리 대상 선정 사업할 때 중점관리 대상이 주연이가 큰 돈을 들여서 연구를 신청했죠. 주요 국정 현안과 또 뭐죠?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 그리고 일정 규모 이상의 연구 용역 그리고 또 행정안전부 장관이 정하는 방식에 의해서 국민이 신청한 사업 그렇죠. 그리고 법령 등 자치법규 개정 폐지 4개라도 잡으세요. 이렇게. 그리고 마지막에 꼬다리 살려줄 때 추진 실적은 당연히 공개합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모르니까 정책 실명자 책임관 지정 조문 안 봐도 돼. 이런 거 조문 보고 쓰는 게 아니야. 정책 책임관 지정 그러면 당연하게 왜 지정하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정책 실명제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지정해야 돼. 지정하는데 이분이 뭐해? 대출을 활성화하는데 정책 실명제 대상 사업을 선정하고 추진 실적 공개하고 그리고 또 활성화 그 실명제 활성화 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밑에는 안 해도 됩니다. 이렇게만 해도 여러분들 충분히 방어하고 남습니다. 충분히 방어가 됩니다. 여기서 더 하고 싶어 이러면 안 돼요. 더 하고 싶어 이러면 안 됩니다. 자, 행정 협업과제 추가 발굴. 그죠? 토픽 28. 협업과제 추가 발굴. 선생님이 왜 협업과제를 또 여기서 두 번째로 하시나요? 협업이라는 거는 자체가요. 행정사 이 시험이 생기고 나서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렇고 이거는 행정기관 공공기관이든 어디든 행정사든 뭡니까? 효율성이 가장 궁극적인 목표죠. 행정은 그렇죠? 앞으로 200년이 지나도 똑같아요. 그 효율성을 추진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게 뭐죠? 협업이에요. 협업이란 단어가 기출에서 한 2번인가 3번 나왔어요. 협업을 건드려 줍니다. 왜? 그만큼 효율적인 행정 업무 운영을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게 요소가 뭐다? 협업이니까. 협업의 개념을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따로 떼서. 근데 얘네는 같이 들어갈 거예요. 그럼 협업 과제의 추가 발굴. 일단 협업 과제를 발굴하겠죠? 누가? 기관장.
기관장이 뭐합니까? 협업 과제를 발굴을 해요. 발굴하는데 이 장관이 오지랖이 넓어. 일을 열심히 하고 싶어. 그래서 뭡니까? 추가로 발굴한다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조문을 안 보고 이렇게 내면서 행정기관장이 협업 과제를 발굴했는데 발굴해서 그걸 수행하고 있는데 행정안전부 장관은 장관이 발굴한 협업 과제 외에 추가로 또 발굴할 수 있다라는 게 의의이자 개념 정의가 되겠죠. 네. 그럼 말로 만들면 행정기관장이 발굴한 협업 과제 이외에 행정안전부 장관은 협업 과제를 추가로 발굴할 수 있습니다. 조문 보세요. 행정안전부 장관은 뭐합니까? 행정업을 촉진을 위해서 행정기관장이 발굴했어. 협업과제를. 그런데 그거 외에 추가로 발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조문 안 외워도 아까 그 개념만 잡으면 말을 만들어서 쓸 수가 있지. 이것만 들어가면 되지. 행정기관장이 발굴했는데 장관이 또 추가로 발굴한다는 내용이에요. 그 개념. 그 협업을 하는데 그냥 마구잡이로 추가 발굴을 하는 게 아니야. 뭐 해야 돼? 정교하게 수요조사. 어디에 협업과제가 필요하지? 어디에 협업이 필요한지를 조사를 해봐야겠죠. 마구잡이를 하는 게 아니야. 그래서 수요조사를 하는데 그 수요조사 대상이 누구냐? 공공기관, 행정기관, 그리고 민간, 국민, 단체 다 된다는 거지. 굵은 글씨 보시면 보죠. 행정안전부 장관은 수요조사를 할 수 있어요. 그럼 여기서 살을 붙일 때 왜라는 걸 떠올리면 그냥 잡혀. 왜? 행정협업과제를 발굴하기 위해서죠. 발굴이잖아. 그럼 기관, 국민, 공공, 민간 다 된다고. 그래서 뭐 현황 애로사항 조사할 수 있다. 이거 쓰지 마. 이런 거 안 하고 뭐죠? 수요를 조사할 수 있다고 그 마무리 지으면 돼. 그냥 그러면 개념은 딱 블록화시키면 되겠네. 행정안전부 장관이 협업과제 추가 발굴하기 위해서 뭐 할 수 있어? 수요 등 조사를 할 수 있어. 누구를 대상으로? 공공기관, 단체, 행정기관, 국민 다대를 대상으로 조사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축약해서 들어가야지. 애로사항이나 이런 거 안 해도 됩니다. 그러면 수요로 조사를 하는데 어디에 관련성 있는 애들이 있겠죠. 그게 뭐야? 그냥 말 어렵게 없어. 이 박스에 보면 여기서 이제 수요가 필요한 데가 바로 여기겠지. 그 얘기는 뭐죠? 행정협업을 해야 되는 곳이죠. 여기 이런데 행정협업하라는 거지. 이런 데다가. 그럼 당연히 생각해요. 당연히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냥 제 스타일로 갈게요. 이걸 이걸 외우시죠, 그냥. 선생님 외우기 싫어요. 이해시켜 주세요. 이거 이해 못하면 행정사 1차를 못 붙어요. 다 압니다. 그렇죠? 저는 암기할 때 템포와 리듬을 되게 중요시 하거든요. 예. 다 함께. 다 함께 이 구역에서 그쵸? 예절에 협조하자고. 그럼 여기가 뭐냐? 다시 말씀드리지만 수요가 필요한 데야. 그 얘기는 뭐야? 여기에다가 협업 과제가 필요한 데죠. 요럴 때 협업 과제가 필요하다고. 뭐? 다 함께 이 구역에서 예절에 협조하다고. 여기 303호죠? 여기서 누가 자꾸 담배 피고 쓰레기 함부로 버려. 예의가 아니죠. 그쵸? 그래서 어떻게 해요? 제발 다 함께 이 구역에선 예절에 협조하자고. 다 함께 이 구역에선 제발 예절에 협조하자고. 이거 못 외우면 행정사 시험 못 붙어. 다 함께 이 구역에서 예절에 협조하자고. 다 뭐죠? 어디에 필요할까? 다수의 행정기관이 당연하죠. 함께 협력할 필요가 있어야겠지. 그치? 다 함께. 다수. 협업이잖아. 협업이니까 다수의 행정기관이 함께 협력할 필요가 있고, 구역, 구심점 역할을 할 필요가 있는 행정기관이 필요한 정책
정책 또는 사업. 그렇죠? 정책 또는 사업. 아, 다수의 행정기관이 함께 협력할 필요가 있고 구심점 역할을 할 필요가 있는 그 기관이 필요한 정책 또는 사업. 예절은요? 뭐죠? 예산 절감. 예산 절감. 왜? 협업을 하는데 우리 택시 타면 그랬죠? 택시 타면 서로 뿜빠이, 세 명이서 뿜빠이면 돈 적게 들잖아. 똑같이 예산을 절감해야 돼. 협업을 하면 예산이 절감돼? 협업해야죠. 그렇죠? 예산 절감이 필요한 정책 또는 사업. 선생님 앞에 비용 있는데 비용 날려도 된다고. 그런 거 신경 쓰지 마세요. 그리고 협조. 우리가 행정기관끼리 또 부서끼리 협업을 하면요. 협업을 안 해도 문제인데 무슨 일이 발생하냐면 부처 부서 이기주의가 좀 있어요. 뭐냐? 각 부처마다 또는 부서마다 기관끼리 이해득실을 따진단 말이야. 왜? 누가 손해볼지 누가 이익이 될지 이거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그럴 때마다 뭐 한다? 행정에서 쓰는 용어가 협의와 조정이에요. 아셨죠? 협의와 조정이 필요한 정책 또는 사업. 협의와 조정이 왜 필요하다? 네. 이해 상충 가능성이 높아요. 싸울 것 같아. 이해 상충 가능성이 높아. 그러니까 거기에 협의와 조정이 필요한 거죠. 조정이 필요한 거죠. 그렇죠? 그럼 보세요. 자, 박스. 목표 달성을 위해서 다수의 행정기관이 함께 협력할 필요가 있고 구심점 역할을 할 기관이 필요한 정책 또는 사업. 다 함께 이 구역에서 그다음에 예절의 협자라고 그랬죠? 뭐죠? 협력하면 어떻게 된다? 예산이 절감될 수 있는 정책 또는 사업. 그렇죠? 그다음에 협의와 조정이 필요한 정책 또는 사업. 왜? 이해 상충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렇죠? 오히려 이 부분이 어렵다고 하는데 이 부분 나오면 오히려 쉬워요. 잡다한 생각할 게 없거든. 솔직히. 그렇죠? 잡다하게 필요가 없다니까. 자, 그럼 우리 장관이 아까 조사 의뢰를 했죠. 조사 의뢰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공무원들은 전문성이 떨어져. 그럼 조사 의뢰를 하는 대상이 뭐지? 누굴까? 당연히 전문가 집단이겠죠. 그렇죠? 뭐 때문에? 전문성과 효율성 때문에. 누구에게? 전문가 집단에게. 누가? 장관이. 그죠? 행정안전부 장관은 조사의 전문성, 효율성 때문에 누구? 관련 학회, 연구단체, 전문기관 또는 민간기업에 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실제 시험장 가서는 어떻게 합니까? 조사 의뢰. 행정안전부 장관은 그 수요조사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위하여 어떻게 한다? 전문가 집단 등, 전문가 등에게 이렇게 써야지. 시험장 가서. 이거 뭐였더라? 관련 뭐였지? 이럴 시간 없습니다. 진짜 없어요. 여기서 들어갈 키워드는 장관, 전문성, 효율성, 그리고요 조사 의뢰할 수 있다. 이게 포인트야. 엄한 데 찍고 있지 마시라는 거야 지금. 연구단체, 학회 이런 거 안 써도 된다니까. 전문기관, 전문가 집단 이렇게 써도 상관없어요. 협의 확정 등록. 자, 조사 결과로 발굴됐어요. 근데 협업이지. 무조건 협의야. 뭐야? 협의해서 확정하는 거야. 일방적인 게 아니야. 그리고 그 과제를 아무도 모르는 행정업무 혁신 시스템에 등록 관리합니다. 아무도 몰라요. 본 적 없어. 나 퇴직하고 나서 한 거라. 그럼 이제 처음부터 딱 이걸 복습할 때 어떻게 잡아야 돼? 처음에 그게 뭐야? 던지는 거야. 추가 발굴이 뭐냐고. 그 용어에 다 들어가 있어. 추가 발굴 이미 발굴했어. 누가? 기관장, 행정기관장이 이미 발굴했는데 추가로 누가? 장관이 더 하고 싶은 거야. 이렇게 잡아. 그리고 두 번째는 그냥 막 하는 게 아니라 협업 과제, 수요가 필요한 그 관련 있는 곳에 수요 등을 조사할 수 있대. 누구 대상으로? 국민, 기관, 민간단체 다 돼. 거기서 수요 조사를 할 수 있는데 그러면 수요 조사 대상이 나오겠죠? 얘네가 뭐야? 협업 대상 또는 수요 조사 대상이 되겠지. 다수의 다수의 행정기는 함께 협력할 필요가 있고 이 구역, 구심적 역할을 할 기관이 필요한 정책 또는 사업, 그리고 예절, 협력하면 예산이 절감되는 정책 또는 산업. 그 다음에 협조,
협의와 조정이 필요해. 왜? 이해 상충 가능성이 필요하니까. 높으니까. 이해 상충 가능성이 높아서 협의와 조정이 필요한 정책 또는 사업. 그러면 걔네가 나와주면 뭐가 나와 이제? 대상 나와주고 그 다음 나와줄 게 뭐죠? 이 조사, 의뢰죠. 의뢰. 누구한테? 왜 해? 전문성과 효율성 때문에 장관이 이것 때문에 조사 의뢰를 하는 거야. 누구한테? 관련 학회, 기관, 뭐 민간 단체 이렇게 쓰지 말고 이렇게 써도 되고 전문가 집단 등 아니면 전문가 연구 단체 등 이렇게 쓰면 되죠. 자, 나머지는 생각나는 대로 뭐 그래서 그걸 과제를 등록할 때 어떻게 한다? 협의해서 확정한다. 일방적인 게 아니라 협의니까. 그리고 그 과제는 어디에 등록한다? 행정업무 혁신 시스템에 등록해서 관리한다. 이렇게 나오면 방어가 되겠죠. 이런 게 더 쉽다니까. 진짜로 해보면 아시겠지만. 됐죠? 한번 꼼꼼하게 보겠습니다. 행정안전부 장관은 뭐죠? 과제를 추가로 발굴할 수 있습니다. 이미 누가 발굴했는데? 기관장이. 자, 수요조사 할 수 있다 그랬죠? 누구를 대상으로? 쭉 나오죠. 그 다음에 박스 내용이 반드시 써야 될 내용, 그렇죠? 그리고 조사 의뢰, 전문성 효율성 때문에 조사 의뢰하고 협의 확정, 그리고 시스템 등록 관리. 여기까지. 복습할 때 안 되더라도요, 빠른 복습을 하세요. 빠른 복습을. 느리게 하면 꼼꼼하게 하면 된다고 아니야. 굵직한 거 먼저 보는 연습을 해야 돼요. 굵직한 거 먼저 보고 세부적인 걸 봐야 돼요. 그렇죠? 그리고 할 때 보세요. 이거 시간 충분해. 이거 한 대 때리잖아. 그리고 1시간 있다 때리잖아. 2시간 있다 또 때려. 아무 느낌 부어오르지 않아. 한 번 때릴 때 계속 때려야 돼. 그러니까 부어오르죠? 그게 자극이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띄엄띄엄 하지 말고 막 몰아서 보세요. 막 3시간, 4시간 붙잡고 보는 게 아니라 10분 동안 몰아서 보는 게 효율적이야. 10분 동안 추가 발굴이 뭐였어? 행정문제 추가 발굴 있어. 수요조사 누가 할 수 있지? 할 수 있지. 그럼 또 하고 이게 훨씬 효과적입니다. 자, 주제 27. 자, 행정협업 촉진이네요. 행정협업 촉진. 그러니까 협업이 중요하다니까. 자, 아까는 협업을 추가로 발굴한 거고 얘는 뭐야? 협업 자체가 중요하니까 그 협업을 빨리 어떻게 촉진시키자라는 내용이에요. 그 얘기 뭐죠? 같이 좀 하자. 왜 같이 하죠? 왜 같이 해야 되지? 자, 여기 합격의 법학원 합니다. 합격의 법학원. 우리 목표는 합격이에요. 그렇죠? 우리 3위일체 학원 강사 그리고 수험생 3위일체가 돼야 돼. 왜? 합격하려면. 이게 뭐죠? 공동의 목표죠. 공동의 목표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학원이 갖고 있는 기능이 있죠? 뭐죠? 여러분 공부할 자료, 공간, 에어컨 틀어주죠? 정수기 놔주죠? 도서관 운영하죠? 기능이 있고 강사는 제가 잘 가르치고 열심히 가르치고 수험생은 열심히 공부해서 합격이라는 공동 목표로 갈 수 있어요. 그렇죠? 그 과정에서 우리는 시험 정보 그리고 여러분들이 앉아있는 책상 그렇죠? 나머지 뭐 답안지 같은 어떤 장비나 그런 시설 같은 거를 어떻게 하지? 다 같이 이용을 해야겠죠? 그렇죠? 그게 개념입니다. 자, 행정협업 똑같아요. 행정기관도 협업을 할 때 같이 해야지. 그렇죠? 이거 외우세요. 자, 안 하셔도 되는데 하실 분은 그렇게 하세요. 예, 저는 이렇게 외워요. 예. 공부할 때 목 아프잖아. 예. 목이 아픈 이유가 뭐죠? 목의 근육이 활성화가 안 돼서 그래. 예. 그래서 목이 아플 때마다 목을 많이 움직여주고 등을 같이 움직여야 됩니다. 그래서 목의 기능을 활용하고 촉진하셔야 돼요. 목 기능을 활용하고 촉진합니다. 그렇죠? 얘는 그냥 써주면 얘는 뭐 3점짜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굵직한 점수 나옵니다. 이거 자체가 목 기능 활용을 촉진하자고. 목 기능 활용을 촉진하재. 그럼 아까 뭐라 그랬죠? 무슨 목표라 그랬죠? 공동 목표라 그랬죠? 예. 공동 목표를 설정해야겠죠? 합격이라는.
그쵸? 합격이라는 공동 목표 설정하고 기능, 각 기능을 연계해야 되죠. 그쵸? 각 기능이라는 거는 이 기관 간, 상호간이라는 표현하면 되겠죠. 아니면 행정기관 간 이렇게 해도 되고, 그쵸? 상호간, 간 기능을 연계하고 활용합니다. 우리 같이 써야 된다 그랬죠. 뭘요? 시설, 장비, 정보 등을 어떻게 합니까? 공동으로 활용하는 거예요. 일단 얘네가 들어가 줘야 돼. 여기서 쓸 때 조문 자체가. 그렇게 해서 행정기관 간 촉진하는 방식이 바로 행정협업인데, 이렇게 개념을 쓰실 분도 있을 거예요. 뭐라고? 공동목표를 설정하고 기능을 연계하고 시설, 장비, 정보 등을 공동으로 활용하여 기관 간 협업을 촉진하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써도 돼. 상관없어요. 예. 그렇게 되고 이제 협업 과제 발굴해야 되죠. 협업 과제를 발굴한다는 게 뭐죠? 적합한 업무 과제를 발굴하는 거야. 여기서 이제 뭐 노력해야 된다 안 해도 됩니다. 이런 거. 그러면 의를 쓰든 개념을 쓰든 뭐가 들어간다? 목기능 활용, 공동 목표를 설정하고 그리고 기능, 상호간 기능을 연계하고 시설, 장비, 정보 등을 공동으로 활용, 목기능을 활용해야죠. 그리고 이에 적합한 업무 과제를 발굴해야겠죠. 그렇죠? 자, 그러면 협업 과제를 대상으로 하는 업무가 있습니다. 여기도 뭐야? 협업이 필요하다고. 이것도 똑같은 얘기야. 협업이 필요하다고 여기에. 예, 그렇죠? 그러면 앞에 세팅을 이렇게 하죠. 뭐라고 보죠? 다른 행정 기관과의 이런 식으로 세팅을 하세요. 그리고 필요가 있습니다. 필요. 선생님, 다수의 행정기관이, 그렇죠? 말을 보세요. 다시. 다수의 행정기관이 공동으로 수행할 필요가 있다. 다른 행정기관과 공동으로 수행할 필요. 이래도 상관없어요. 시험장에서 딱딱 못 맞춰. 그러니까 보세요. 이거 우리가 하늘에서 뭐죠? 물품을 떨어뜨리는 걸 뭐죠? 공수라 그러죠? 공수라 그래요. 공수. 그쵸? 공수를 지원하는데 그냥 지원하면 안 돼. 그쵸? 승인이 필요해요. 함부로 하면 안 돼. 그리고 하늘에서 공수로 지원하는데 그냥 하면 안 돼. 내 멋대로 승인이 필요하다고. 왜 그럴까요? 통계가 필요하거든. 통계. 자, 그러면 하나씩 잡아볼게요. 자, 협업과제 대상 뭐다? 다른 행정기관과 또는 다수의 행정기관과 공동으로 수행할 필요가 있는, 이렇게 하면 되지. 업무. 그리고 다른 행정기관의 지원이 지원이 필요한 업무. 다른 행정기관에 뭐가? 승인이 필요한 업무가 되겠죠. 승인이. 그렇죠. 그리고 통합과 연계. 사무관리에서 우리 팁으로 통합과 연계가 나오잖아. 그럼 앞에 행정정보 시스템이 붙어요. 행정정보 시스템이 나오면 뒤에 통합과 연계가 들어가 준다고. 이거는 그냥 팁으로 알고 있으면 돼. 정보 시스템에 통합과 연계가 필요한 업무. 이렇게 되는 거죠. 공수 지원의 승인은 통계가 필요해. 다른 행정기관과 다수 행정기관 공동으로 수행할 필요가 있는 업무, 다른 행정기관의 지원이 필요한 업무, 다른 행정기관의 승인이 필요한 업무, 다른 행정기관의 행정정보 시스템과 행정정보 시스템의 통합과 연계가 필요한 업무. 이렇게 추격하면 되겠지. 자, 협업과제 대상 업무 보겠습니다. 자, 다른 행정기관과 다수 행정기관이 공동으로 수행할 필요가 있는 업무, 그리고 다른 기관의 행정지원이 필요한 업무, 그쵸? 그리고 다른 기관에 뭡니까? 승인 등을 거쳐야 돼요. 그쵸? 승인 등을 거쳐야 되는 업무. 그리고 앞에 잘라. 이것만 해요. 정보 시스템의 상호 연계와 통합이 필요한 업무. 그쵸? 그래, 하실 분은 더 붙여도 됩니다. 저는 다목자주의가 아니라서. 나머지는 뭡니까? 협의와 동의가 필요한 업무 챙겨가시고요. 그쵸? 자, 협업과제 등록 어디에? 아무도 모르는 행정 업무 형식 시스템에 등록 관리할 수 있습니다.
예. 요게 핵심이고 나머지 쓰실 분은 당연히 등록하려면 협의비 해야겠지. 가볍게 가져가시고요. 그러니까 얘 협업에 촉진가도 붙일 수 있어요. 제가 모의고사 때 붙였는데 양이 엄청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 양을 출제위원분들이 혹시라도 배려해 주시면 다행인데 묶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묶을 수도 있습니다. 배려를 좀 해주셔야겠죠. 자, 주제 26 행정업무 혁신 보겠습니다. 제가 여기 왜 지금 힘을 주는지 아세요? 지금 이 행정업무 혁신 파트에서 지금 하나, 둘, 세 개, 네 개 뽑아왔거든요. 왜 힘을 주냐면 여기가 지금 2년 동안 원래 1순위였어요. 2년간. 근데 학원에서 다 실패를 했어. 특히 2년 전에 무조건 얘가 1번이었어. 지금 1번이었는데 그 기출 경향성에 따르면 1번이었거든요. 근데 모든 학원에서 다 그렇게 했지. 근데 빗나갔어요. 그게 뭐죠? 출제위원들도 알고 있다는 거야. 그렇게 생각할 거라는 걸. 그래서 이제 작년에는 작년에 빗나갔으니까 올해는 1번이겠다 했는데 또 빗나갔어요. 그쵸? 그럼 서로 한 번씩 꼬우겠죠? 머리를. 이번에는. 그러니까 안 할 수가 없는 거야. 아셨죠? 그래서 제가 지금 1번으로 하는 거예요. 거의. 제발 그러길 바랍니다. 자, 행정업무 혁신 보시죠. 얘가 결국 최 1번이었습니다. 예. 모든 학원 모든 강사 1번이었습니다. 근데 해야 돼. 안 할 수가 없어. 행정업무 혁신. 행정업무 혁신 왜 하죠? 예, 고쳐야 될 게 있고 더 나아지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더 나아지려고 우리는. 그러면 행정업무 혁신. 그러면 뭐만 잡으면 되냐면 그냥 이것만 생각하면 돼. 예. 혀만지 잡으세요. 예. 그렇죠? 일단 행정업무 혁신 개념 다 똑같아. 뭐 효율성, 그렇죠? 만족도, 그리고요 지속적으로 혁신. 효율성, 뭐의 효율성을 높이죠? 업무죠. 그리고 만족도는요, 국민이 느끼는 만족도, 뭐에? 행정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 지속적으로 혁신해야 된대. 끝났어. 집에 갈 때 뭐 효만지,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국민에 대한 행정 서비스의 만족도를 높이고 또 뭐죠? 행정 업무 방식, 수행 방식이죠. 수행 방식, 업무 수행 방식을 지속적으로 혁신해야 돼. 이거 다 써요. 이거 1번입니다. 지금. 효율성, 업무 효율성, 만족도, 국민이 느끼는 만족도. 어디에? 서비스, 행정 서비스. 그리고 효만치, 지속적으로 업무 수행 방식을 지속적으로 혁신해야 되는데, 그러면 뭘 고쳐야 돼? 이제 요대로 나오지. 이제 그냥 그대로 나오는 거야. 목차 그대로. 뭘 어디서 자, 이겁니다. 그냥 생각하지 말고 쓰세요. 이해하려고도 하지 마. 이해가 뭐가 아니야. 일단 혁신을 하려면 뭘 바꿔야 돼? 공간. 그러니까 우리가 일하는 데를 업무 공간이라고 하죠. 업무 공간을 바꿔야지. 그렇죠? 그리고 문화 바꿔야죠. 예, 조직 문화 바꿔야지. 그렇죠? 절차는요. 업무 절차 바꿔야지. 당연히. 그리고요. 협업. 우리 협업 앞에서 2번 했죠? 협업을 촉진해야겠죠? 그리고 또 뭐 하지? 과제를 발굴해야겠죠. 했잖아, 그대로. 그리고 지식행정 활성화. 내가 뽑은 1번. 내 마음의 슈퍼 S 3개. 자, 내 마음의 지식행정 활성화. 이제 나온다. 자, 행정 업무 혁신 왜 해야 돼? 어디를 해야 돼? 업무 공간. 그쵸? 이거 안 해줬구나. 이거 그냥 기억하세요. 공문 절차 없지? 뭐? 공무원들은 무슨 일만 하면 공문을 만들어요. 근데 지겹잖아. 근데 공문 절차가 없어. 편하잖아. 그죠? 공문 절차 없지? 너무 좋아요, 주무관님. 좋아? 그러면 업무 공간 바꿔야 돼. 그럼 우리 업무 공간 하면 앞에 꼬리가 붙어. 살이 붙어. 뭐 필요 없어. 휴게 공간, 뭐 사무 공간, 민호 공간 등. 그다음에 조직 문화는 뭐죠? 조직 문화 바꿔야지. 그쵸? 조직 문화 바꿔. 그럼 조직 문화 왜 바꿔? 예?
불합리한 관행 때문이죠. 불합리한 관행 타파 등 잘라가세요. 불합리한 관행 타파 등 조직 문화 개선하고 업무 절차 개선해야 되죠. 왜? 불필요한 절차가 있어. 그러니까 불필요한 절차 개선 등 하고 업무 절차 개선하면 되지. 협업 촉진 했죠? 협업과제 발굴 등 협업 촉진. 그 다음에 지식행정 활성화는 뭐죠? 내가 갖고 있는 노하우, 네가 갖고 있는 노하우, 행정기관마다 업무에 대한 노하우를 서로 공유하는 거예요. 공동으로 활용하는 게 지식행정 활성화입니다. 됐죠? 자, 그러면 행정업무 혁신 뭐 한다? 효율성 높인다. 업무에. 그리고 국민의 만족도를 높이는데 뭐야? 행정 서비스에 대한. 그리고 지속적으로 수행 방식, 업무의 수행 방식을 지속적으로 혁신하고 그 대상이 되는 게 뭐였죠? 공문 절차 없지. 자, 업무 공간 혁신해야겠죠? 그리고 공문 문화, 조직 문화 개선 왜 한다? 불합리한 관행 타파 등. 자, 없지. 공문 절차, 업무 절차 개선 왜 한다? 불필요한 절차 개선 등, 그렇죠? 간소화 등, 그렇죠? 그리고 아까 했던 협업과제 발굴 수행 등 뭐 한다? 협업 촉진하고 그리고 지식행정 활성화 그밖에 안 해도 되고요. 그리고 여기서 행정기관의 역할이 있어. 뭐 행정안전부 장관의 역할이 있습니다. 역할. 그럼 뭐야? 행정안전부 장관이 행정 업무의 혁신을 위해서 못 외우면 그냥 쓰세요. 행정안전부 장관이 행정 업무의 혁신을 위해서 뭐 한다? 위한 계획, 수립, 시행. 그렇죠? 계획, 수립, 시행. 그렇죠? 행정안전부 장관은 행정 업무의 혁신을 위해서 하는 게 뭐가 있다? 지원을 요청할 수 있어. 장관이 내가 행정 업무 혁신할 건데 각 기관장들한테 나 좀 도와줘라고 지원 요청할 수 있어요. 누구한테? 각 행정기관장에게. 행정안전부 장관이 뭐 할 수 있어요? 행정 업무 혁신을 위해서 자문단을 운영할 수 있어요. 자문단이면 당연히 전문가들이겠죠. 이렇게 가볍게 이게 구조를 맞춰야 된다니까 일단. 자, 행정안전부의 역할 뭐죠? 장관의 역할은 뭐다? 행정 업무의 혁신을 위해서 뭐합니까? 계획을 수립 시행할 수 있고요. 행정안전부 장관은 기억이 안 나면 이렇게 쓰라 그러는 거예요. 뭐 행정 업무의 혁신을 위해서 각 기관 행정기관장에게 지원을 요청할 수 있고 혁신에 필요한. 행정안전부 장관은 뭡니까? 기억이 안 나. 행정 업무의 혁신을 위해서 자문단 등을 운영할 수 있다. 그럼 자문단이면 당연히 뭐예요? 전문가겠지. 됐죠? 이게 작년 재작년에 그렇게 어렵다 그러는데 쓰기 더 편하다니까. 하셨던 분들, 외우신 분들은 이게 쉽다는 걸 알아요. 근데 모르시는 분들은 포기하려고 그랬다니까. 이거를. 자, 토픽 29. 행정기관의 지식행정 활성화. 나 지금 이거 유튜브로도 올라갈거든. 전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무조건 얘도. 예. 지금 제 수업 들어보신 분들은 아시죠? 제가 1교시 첫 바따로 하는 거는 뭔지. 이거 필이 아니야. 필이 아니야. 자, 지식행정 활성화 되게 중요합니다. 자, 우리 아까 지식행정 활성화라는 게 뭐라 그랬죠? 노하우야, 노하우. 그냥 노하우. 노하우. 네가 알고 있는 거 내가 알고 있는 거 서로 공동으로 활용하자. 그 얘기야. 지식행정 너만 갖지 말고. 그럼 지식행정 개념이 될 수도 있고 의의가 될 수도 있어요. 상관없어요. 그럼 우리는 딱 그래요. 정경지공. 정경지공. 정보. 지식. 경험. 공동. 이거야. 각 기관마다 행정 정보가 있죠. 정보와 그리고 각 노하우, 경험들이 있죠. 갖고 있는 지식들. 얘네들 경험과 지식은 어디서 생기지? 일하면서 생기지. 업무 수행하면서 생긴 행정 경험과 지식 등을 어떻게 같이 공유, 공동 활용한다는 거야. 그렇게 해서 뭐하지? 국민에 대한 행정 서비스 질을 높이는 거죠. 그게 의 개념이 되겠죠. 정보, 행정 정보, 경험, 지식. 그리고
경험 지식은 언제 생기는 거야? 업무 수행 과정에서 생기겠죠. 그러면 딱 나오네. 뭐? 해당 기관의 행정 정보와 업무 수행의 경험 및 지식을 공동 이용하여 어떻게 합니까? 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방식. 이렇게 가면 되지. 그쵸? 뭐만 들어갑니다? 정보, 경험, 지식, 공동 이용, 정경지공. 그냥 생각할 게 필요 없다니까. 이런 걸. 이걸 가슴으로 느낄 필요도 없어. 그냥 시험장 가서 쓰면 돼. 자, 그러면 이제 지식 활성화 추진 내용. 이게 어려워요. 추진 내용? 그쵸? 추진 내용. 활용 관리. 이런 게 딱딱해. 딱딱하죠? 자, 지식 행정 활성화 추진 내용. 근데 이게 그냥 강의 계획상은 그냥 암기하고 그냥 끊으려고 그랬는데 제 수업을 안 들으신 분들이 계세요. 네? 그래서 해야 됩니다. 이거는 어쩔 수 없이 시간이 조금 걸리더라고. 자, 이제 지식 행정을 활성화할 때 중요한 코드가 뭐냐면 보세요. 여기 이거를 기억을 해 두셔야 돼. 마구잡이를 하면 안 돼, 이거.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기가 뭐냐면 보건복지부야. 여기는 국방부야. 여기는 교육부가 있어요. 각 기관마다 행정 지식관리 시스템이 있어요. 보건복지부가 관리하는 지식관리 시스템이 있고 국방부가 관리하는 지식관리 시스템이 있고 교육부가 관리하는 지식관리 시스템이 있어. 또 각 지자체도 다 갖고 있어. 근데 문제는 봐봐. 감염 전염병 코로나 19 터졌어. 보건복지부 하나에 관련된 갖고 있는 지식만으로 대응이 될까? 안 되죠. 코로나 왜? 일단 국방부. 왜 국방부 지식관리 시스템에 지식이 필요하죠? 군인들 코로나 감염되지 않게 하려면 국방부가 관리하는 병영에 대한 시스템과 지식이 있어야 되잖아. 걔네들이 군인들이 어떤 밀도로 자고 있는지 어떤 음식과 환경에 있는지 알아야 대응할 거예요. 교육부는요. 학생들 감염되면 안 되잖아. 그쵸? 그러면 교육부가 갖고 있는 지식관리 시스템을 통해서 그것만으로도 안 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보건복지가 이 코로나에 대응하려면 여기 있는 지식들을 다 모아야지. 다 모아야지. 그게 뭐예요? 정부 통합 지식 행정 시스템. 정말 하기 싫어. 그럼 얘 운영 주체, 구축 주체는 누가 될까? 당연히 장관이죠. 행정업무 장관. 항상 통합 들어가면 누구야? 장관이야. 청합. 그러면 봐봐. 기본적으로 각 기관마다 지식을 관리하는 시스템이 있는데 하나로 뭉태기로 다 때려 박아서 통합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는 거겠죠. 그게 뭐예요? 표현이 범정부적으로 이용해야 한다는 뜻이지. 그게 각각 흩어져 있는 지식을 하나에 모은다는 얘기가 뭐야? 공무원이면 누구나 다 이용할 수 있고 모든 기관 다 한 번에 모아서 이용할 수 있다. 그 표현을 범정부적으로 또는 국가 중앙 공무원이든 지방 공무원이든 다 활용, 이용 가능하다는 뜻이죠.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이게 탄생한 거구나. 이게 뭐지? 온나라 지식행정 시스템. 온나라 지식 시스템이 바로 얘죠. 정부통합 지식행정 시스템. 그러면 기본적으로 봐봐. 여기다가 이 지식들을 각 기관들에 있는 지식들을 여기다 다 모아야 돼. 올려야 되겠죠? 그쵸? 그게 뭐야? 장관이 너네들 정부통합 지식행정 시스템에다 올려야 될 지식들을 어떻게 한다? 등록해라. 또 작년 거 말고 최신 거 업데이트 시켜서 올려야겠죠? 그 얘기야. 그럼 이 내용을 조문으로 하면 행정안전부 장관은 기관장들에게 뭘 할 수 있다는 거야? 여기다가 지식 몰아 넣으라고 등록 갱신 등을 요청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얘네들은 거부해야 돼? 아니지. 여기다 지식 다 올려놔. 그럼 알았어 하고 따라줘야겠죠? 그리고 정보는 지식은 뭐여야 돼? 최신 거를 올려놔야지. 작년 거 올리면 안 되잖아. 그쵸? 그 얘기를 먼저 볼게요. 행정지식의 활용 관리 한번 보겠습니다. 세 번째 목차. 행정기관장은 뭡니까? 전자문서 시스템, 업무관리 시스템, 행정지식 관리 시스템 등 각종 행정정보 시스템과
이게 뭐야? 전자문서 시스템과 업무관리 시스템은 공무원들이 일하는 거죠. 이제 익숙해져야 돼 이제 이거. 지금 이게 뭐예요? 그럼 이 강의를 들으면 안 돼. 전자문서 시스템과 업무관리 시스템이 뭔지 모르면 이 강의 들으면 안 됩니다 이거. 그 다음에 그거를 어떻게 행정관리 시스템이 뭐야? 아까 각 기관. 그 얘기는 뭐야? 공무원이 일할 때 필요한 게 전자문서 시스템과 업무관리 시스템이잖아요. 이것과 이 각 모든 관리 시스템을 통칭해서 정보 시스템이야. 얘네들 여기다 엮어버린다고. 그냥 다 이렇게 플러스 여기다 연계시킨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뭐야? 전자문서 시스템, 관리 시스템, 행정지시 시스템 각종 정보 시스템을 어떻게 행정안전부 장관이 구축 운영하는 정부통합 지식행정시스템에 연계해서 범정부적 활용 관리하도록 하단다고. 이게 그림에 다 이 얘기지. 그리고 정보의 수집 관리. 아까 어떻게 한다 해서 장관이 지식의 수집 관리하려면 어떻게 한다? 기관장들에게 갖고 있는 정보 등록 갱신하게 요청할 수 있다고.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알았어 하고 따라야 된다고요. 근데 그 정보는 다섯 번째 목차 어떻게 해야 되죠? 최신성을 유지해야죠. 그쵸? 이 흐름 잡았습니다 이제. 이런 그림 같은 거 활용 안 하고 그냥 보면 진짜 힘들어요 이게. 자, 이제 지식행정 활성화 추진 내용 보시겠습니다. 박스로. 자, 업무 수행 과정에서 행정 지식의 수집, 생산, 보관. 그러면 지식은 당연히 어떻게 해야 돼요? 계속 수집을 하고 수집했으면 보관하고. 그러니까 지식이라는 게 이거야. 행정 지식이라는 거는 계속 만들어 생산하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보관한 다음에 그리고 계속 활용하는 성격이 있는 거죠. 지식은. 그리고 우리가 노하우를 공유한다 그랬죠. 노하우를 공유하는데 가장 좋은 거 뭐? 여러분들 행정사 시험 합격한 사람의 노하우를 알고 싶어. 그럼 어떻게? 카톡으로 하는 것도 좋고 메신저로 하고 전화도 좋지만 가장 좋은 게 뭐야? 여기 모여서 하는 거지. 모여서 내 경험을 전수시켜 줄 수가 있잖아요. 진짜 좋잖아요. 똑같아. 두 번째 꼭지 박스. 연구 모임을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경험 등 활용을 경험 전수할 수 있고 공유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지식행정을 하기 위해서는. 그리고 공무원의 전문 지식이 좀 부족하다 그랬죠? 그럼 누구의 도움을 받는다? 전문가의 전문 지식을 도움받아서 당연히 지식행정화를 활성화해야겠죠. 그리고 이게 어려웠던 거야. 행정지식관리 시스템의 운영관리. 그럼 헷갈리는 거. 정부통합지식행정 시스템이 뭐라 그랬죠? 정부통합지식행정 시스템이 행정안전부 장관이 구축한다 그랬죠? 뭘 모은 거지? 바로 이 네 번째 행정지식관리 시스템. 각 기관마다 운영하고 관리하는 얘가 각각 흩어져 있는 걸 다 때려박은 게 정부통합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헷갈리지 마세요. 행정지식관리 시스템의 운영관리. 이건 뭐지? 기관별이지. 얘를 모아서 다 때려박은 게 정부통합 지식행정 시스템이고요. 선생님, 지식관리 시스템과 지식행정 시스템의 차이가 뭐예요? 그게 그겁니다. 자, 그리고 당연히 지식행정화를 활성화를 위한 지원 사항이겠죠. 이런 게 안 잡혀요. 자, 이거를 이제 제 사례란다. 그 연상해서 기억하면 됩니다. 자, 행운의 편지 아세요? 행운의 편지? 모르시죠? 젊으신 분들은. 행운의 편지가 있어요. 집에 가면 행운의 편지가 와. 그럼 행운의 편지라고 써 있어. 그걸 딱 보면 이 행운의 편지를 읽으면 이제 죽어. 진짜야. 죽는데 사는 방법이 있어요. 이걸 딴 사람 주래. 그리고 빨리 멀리 떠나야 돼. 근데 시대가 모르세요? 진짜 있었는데? 아시죠? 예, 모르는 척을. 자, 근데 행운의 편지, 지금은 시대가 바뀌었잖아. 지금은 행운의 편지가 아니야. 지금 뭐야? 행운의 전화야. 내가 행운의 전화를 받았어. 그럼 난 어떻게 해? 죽는 거라고. 안 죽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나는 떠나야 돼요. 아셨죠? 집에서 자고 있는데 행운의 전화를 받았다고요. 전화를. 행운의 전화를 받았어. 그쵸?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돼? 이제 모험을 떠난다고. 모험을 떠나야 돼. 근데 모험을 떠나면 제일 필요한 게 뭐예요? 물이죠. 물.
아, 행운의 전화를 받았어. 그래서 나는 모험을 떠나야 되는데 식수를 지원받아서 모험을 떠나는 거야. 왜? 모험 가면 물 마셔야 되잖아. 그쵸? 자, 이거 진짜 잘 외워져. 행운의 전화를 받아서 식수를 지원받아서 모험을 떠나는 겁니다. 자, 아까 뭐라 그랬죠? 지식행정을 할 사람은 행정, 지식, 관리, 시스템의 운영 관리에 대한 사항. 그쵸? 그리고 전화를 받았어요. 뭐요? 전문 지식의 활용. 그쵸? 누가 알려준다 그랬지? 전문가. 아, 전문가들이 전문 지식을 주면 그걸 활용한다고. 전문가의 전문 지식 활용. 그 다음에 식수, 뭐죠? 행정 지식 또는 지식의 수집, 보관 등, 아니 보관, 활용. 지원, 지식행정화, 활성화, 지원사항. 모험을 떠난다. 뭐죠? 모임, 연구 모임 등을 통해 경험을 활용하는 거죠. 모임을 통해서 경험을 활용하는 거죠. 선생님 이따위 두 문자 안 할 거예요. 자신 있으면 그래도 돼. 왜냐하면 제 수험생 중에 모의고사 1등 하시는 분인데 그분은 두 문자 하나도 안 해요. 하나도 안 하고 복사기처럼 써요. 대단하죠? 예? 두 문자를 안 하길래 살짝 자신감이 상했어. 하지만 두 문자를 저는 강조는 하지 않습니다. 근데 암기가 어렵다. 활용하셔야 돼요. 속도. 자, 행운, 행정지식관리 시스템의 운영관리에 대한 사항, 전활, 전문지식의 활용, 그리고 식수, 지식의 수집 보관 활용, 그 다음에 지원을 받아서 지식행정의 지원, 그리고 모험, 연구 모임을 통한 경험의 활용이겠죠. 자, 첫 시간 끝났으니까 이제 10분간 쉬겠습니다.